제가 주변에 대학 입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정말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정작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 떨어진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추측할 뿐이죠.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학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학은 차세대 리더를 원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난 좀 성격이 샤이해서 앞에 나가서 이끌기는 좀 그런데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리더의 정의는 포지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리더 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걸 대학에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중학교는 퍼블릭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걸 지원해줘요. 근데 대학을 가죠. 그러면 대학은 비즈니스의 관계입니다. 대학은 비즈니스 관계 아시죠? 기분 테이크가 있어요.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오지? 좋은 교육 제공해줄 거야. 여기 좋은 교수들 많아, 인프라 많아, 소스 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우리 학교에 뭘 줄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좀 GPA도 꽤 괜찮고요. 저 열심히 활동해서 20대도 좀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를 세일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켜야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어떠한 분야의 패션이 필요해요. 열정. 그리고 이걸 그 대학교에 감으로써 비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제가 센텐스를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래에 지금 이 학교에 이과를 지원할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그 학생의 진정성과 열정과 비전이 모두 드러납니다. 이건 없이 여러분 열심히만 이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따져요. 이 학생을 뽑기 전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줄 투자 가치가 있는 학생인가? 혹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하면 우리 학교의 이름을 드높여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보는 것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GPA, EC, essay, 그다음에 스탠더드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GPA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GPA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수시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레벨의 수준의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려면 가장 미국 기준으로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학들 가려면 기본 GPA가 3.5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비리그 포함 좋은 대학들은 4.0 이상이에요. 내가 하는 풀스코 맥스는 4.0인데? 아니죠. 우리 웨이트 GPA 있죠. 가산점으로 A 코र्스를 받는 학생들은 웨이트 GPA는 훨씬 이거보다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 GPA가 조금 낮은데 SAT 잘 봐서 점수 잘 받으면 커버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성적의 일관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를 볼게요. 어떤 친구는 SAT 1600 만점에 1580을 받았어요. 근데 GPA가 3.5예요.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SAT 점수 높다, 똑똑한데 근데 왜 GPA가 좀 낮지? 숙제를 좀 빼먹었나? 학교 뭔가 빠졌나? 성실성을 의심한다는 거죠.
반대 케이스를 볼까요? GPA는 좀 낮아요. GPA가 높아요. 근데 SAT가 낮아요. 이런 경우는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학교에는 성적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GPA를 다 높게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케이스든 학교에서는 어쨌든 빨간 등을 켜고 주시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일관성 있게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GPA가 가장 기본이니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이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밑에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GPA는 아까 살짝 설명드렸듯이 웨이티 GPA랑 웨이티 GPA가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수업을 들을 때 일반 학생들이 듣는 레귤러 코र्스가 있고 이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너 클래스라고 해서 심화 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AP 클래스라고 해서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의 공부를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어려운 거 배웠으니 더 혜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GPA를 성적을 플러스 점수를 준다,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그걸 계산한 것이 웨이팅 GPA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한 학생이 성적표인데 이 학생은 AP 칼큘러스를 줬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C를 받았네요. 원래는 C를 받으면 점수는 2점이에요. 근데 AP라는 고급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가산점이 1점 붙어서 실제는 3점이 됩니다. 그러면 B 그레이드에 준하는 점수를 받은 거죠. 밑에 아너 잉글리시도 이 아너 클래스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는 B지만 가산점을 받아서 4점, 즉 A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AP 들어야겠다. 성적 좀 낮아도 AP 들으면 가산점 주는데 줄일 수 있는 만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보는 합격한 친구들의 AP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는 아이비리그나 엘리트 스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20 대학들에서도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미티어도 한 5개 전후반 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학년별로 좀 나눠서 본다면 이제 막 학교 들어가는 프레시맨 같은 경우는 안 듣는 친구가 많아요. 왜냐면 학교 적응도 힘들고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신 관리 때문에 안 듣는 친구가 많지만 이제 10학년, 11학년 올라갈수록 본인이 잘했다는 과목에 한해서 AP를 많이들 시도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너도 나도 AP를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AP는 대학 수업의 교과를 들을 수 있는 준비된 학생들을 한해서 듣는 건데 성적을 잘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듣는 학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예시 성적표도 나왔지만 AP에서 C를 받는 건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원래는 웨이팅 GPA를 많이 받지만 요즘 추세는 언웨이팅 GPA를 봅니다. 이 학생의 원래 로우 스코어를 보는 거예요. AP 스코어 알겠어? 몇 점이야? B 받았어? C 받았어? 이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좀 달라요. 이전에 트렌드랑은 조금 달라졌는데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성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업데이트 슬라이드가 지금 켜지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러면 AP를 들을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과가 콜스 리거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가 어려운 과목을 들었다는 건 이 학생이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열정을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UC 계열 학교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이비를 당연히 많이 보죠. 기본 10개 이상 AP를 듣는 학생들이 지원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학 중에도 이 AP를 몇 개 들었는지가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갈 대학과 과를 잘 생각해서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AP 클래스는 어렵다 했잖아요. 주당 기본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워크로드가 따로 있어요. 공부를 더 해야 해요. 투자하는 시간. 근데 고등학생들 바쁘지 않으세요? 이것만 공부할 수 없어요. 이시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 내신도 챙겨야 해요. 그만큼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AP는 학교에서 보는 파이널 인증 말고 컬리지 보드에서 5월달에 자체 시험을 봐요. 그럼 시험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 다른 내신을 챙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지도 잘 고려해야 돼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레귤러 클래스를 들으면 A 받을 건데 왠지 AP를 들으면 B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AP를 B를 받더라도 할 건가? 아니면 그냥 A, 그냥 현상 위주로 갈 것인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씨로 넘어갈게요. 할 게 많아가지고. 자, 이씨는 아까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차세대 리더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리더인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풀고자 하는 그 문제에 관련된 미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씨의 개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관성 있고 집중도 있게 얼마나 깊게 그 이슈들을 했는지가 대안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차세대 리더를 뽑고 싶어 한다 했는데 리더는 한 분야거든요. 한 분야의 리더면 그 분야를 얼마나 깊이 했는지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시를 볼게요. 한 학생은 1년차에 밴드를 좀 해봤어요. 2년차에 로봇 동아리를 좀 해봤고 3년차 봉사활동도 좀 해봤고 4년차에는 비즈니스 캠프를 다녀왔네요. 그럼 대학에서 이 학생의 미시 그 리스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를 몰라요. 이건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활동을 하면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 포럼도 참여해봤고 캠페인도 주도해봤고 논문 인턴십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일관성 있게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 환경 문제에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 학생 어느 과에 메이저가 뭐겠어요? 어디에 지원했죠? 환경이죠. Environmental Science나 Environmental Engineering 등등의 환경 관련한 과일 거예요. 결국 이거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 이슈를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 어디 지원할 것 같아? 어느 과에 지원할 것 같아?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답이 안 나오면 이슈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슈를 많이 채우려고 커먼에게 지원할 때는 10개를 채우는 블랭크가 있거든요. 다 채워낸다고 이것저것 다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7, 8개는 충분하고 다 채우는 게 좋은지 안 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는 특별한 이슈 경험한 친구들을 선호하기도 해요. 너무 뻔한 거 말고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던가 새로운 것들을 적는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씨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씨들, 그리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씨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 다 클럽 한두 개씩은 들고 계시죠? 클럽 활동도 있고, 학생 리더십 하는 친구도 있고, 밴드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봉사활동, 출판이나 전화를 쪽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히 학교 아니니까 접근성이 쉽겠죠.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니는 한 계속 할 수 있어요. 일관성도 좋아요. 이런 건 장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외 활동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활동은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기관 그런 활동들인데 봉사활동도 있고 내가 일찍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컴팩해서 대학 교수랑 연구 인턴십의 기회도 있고 학문 활동하거나 창업, 개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게 조금 추천을 드리냐면 첫 번째, 교내 활동에서는 이미 셋업이 된 환경에 저는 조인할 뿐이에요. 근데 외부 활동은 내가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바로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기획하죠. 이거 하겠다. 팀 필요하면 팀 리크를 하죠. 그리고 실행해보죠. 필요하면 외부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이 대학에서 너무도 원하는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 예산대로 써야 되고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 있는데 외부 활동은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경계 없이 확장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리더의 임팩트가 너무 뚜렷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봉사활동 하시죠. 봉사단 설명도 해주실 건데 내가 나의 문제를 나의 안에서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국가, 지역사회 혹은 타인에게 얼마만큼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포인트가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것들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웃스쿨 일시가 되게 중요한 논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에세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저의 이 맥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리더십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도움과 본인의 문제를 솔빙하지만 결국 그게 타인에 대한 도움까지 가는다는 건데 지금 에세이를 쓸 때는 명확하게 물어봐요. 이게 지금 뒤에 보이는 잘 보시진 않지만 8가지 질문이 UC에서 쓰는 에세이 8가지 질문이에요. 그 중에 2개가 지금 첫 번째는 리더십 익스피리언스를 묻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을 물어요. 대놓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니? 그럼 자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에세이를 선택할 수도 없겠죠. 할 말도 없겠고 이런 걸 충분히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던 학생은 할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에세이 주제로 주는 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 입시에서는 에세이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통 에세이라 그래서 하나를 써서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내는 에세이가 있고 학교별로 요구하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있어요. 공통 에세이가 사실은 더 많이 사람들이 모든 대학에 쓰니까 중요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에세이가 흔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시했던 내용 나의 마치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쭉 나열해서 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에세이는 personal statement이에요. personal이라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에세이 안에 본인의 캐릭터도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게 써야 되는 겁니다. 주로 쓰는 방법은 좋은 주제를 일단 선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무거운 에피소드가 아니라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좋아요. 입학사정관들은 딱딱하거나 진부한 내용의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고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얘 좀 유머러스하네? 얘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부모님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런 에피소드를 먼저 인트로로 많이 쓰고 이 에피소드 안에서 내가 느낀 점, 뭘 배웠는지, 깨달았는지를 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까지 쓰는 것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매사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걸 꼭 해결해야 되는 성격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에피소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BBQ를 구워 먹는데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뜨거워, 가까이 오지 마, 손대지 마.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손을 넣어봤어요. 바로 이멀전시에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물어보겠죠. 야, 너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다쳤는데 후회하지 않아? 아픈 건 맞는데 너무 아픈데 근데 적어도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미리 알아봤으니까 후회는 안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에세이에 에피소드를 쓰고 본인의 큐리어시티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석입니다. 피해야 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 에세이에서는 본인의 특별함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특별하다고 썼지만 그 아주 몇십만 장의 에세이를 읽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유형이 1인 예매입니다. 저 한국에서 미국 왔고요. 미국 와서 처음에 영어 못해서 고생했고요. 친구도 엄청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를 많은 한국 학생들이 써요. 근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사실 본인에게는 중요한 얘기고 할 수 있어도 너무 진부한 클리셰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또 뭐 너무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일기에 써야 되는 얘기인데 쓰는 친구들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게 가정사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되는 얘기들을 쓰면 또 그것도 선호되지 않습니다. 고충 에세이는 사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를 잘 확인하셨으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 좋은 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글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에세이 보여줍니다. 하워드랑 존스홉킨스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에세이를 보여줘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학생의 에세이가 왜 합격이 됐고 좋은지 그 분석까지 해줘요. 밑에 코멘트를 달아서. 여러분 유튜브 쇼츠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근데 읽을 때 좀 잘 썼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분석하면서 읽어보세요. 아, 이런 에피소드를 썼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인데 베이킹 좋아하는 친구가 베이킹하는 이야기를 쓰는 친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주제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주제예요.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걸 썼구나. 아, 이런 거에서 이런 깨달음을 얘는 가져왔네? 이걸 어떻게 녹여냈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내 에피소드 이거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을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널 스코어인데 이거 예전에 코로나 때 한 번씩 없어졌었어요. 코로나 시험을 못 보니까 떨어졌다가 문제는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이 뽑으라니까 대학에서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GPA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UC는 여전히 안 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봅니다. 학교들은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SAT만 많이 지금 생각하셨는데 이번 11학년 올라가는 친구 있으면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T 보기 전에 PSAT라고 Preliminary SAT 아니면은 우리는 Element SA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험을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시에 다 봅니다. 모든 11학년이 다 보는 거예요. 10학년도 신청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보는 교과 과정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 11학년을 추천드립니다. 보는데 10월 중순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끝나면 곧 볼 시험이에요. 1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보고 나면 랭크를 매겨요. 그래서 탑 1%에 들면 이 친구들에 한해서는 일단 세미파이널리스트의 이름을 올리고 거기서 GPA나 추천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파이널리스트 여기에 되면 장학금 지원을 받아요. 이건 장학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이거든요. 근데 1%는 난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그 1% 말고도 3% 친구들에게도 커먼데이션을 주는데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장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카데믹 어워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번에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이번에 칼리지 보드에서 새로운 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100% 안에서 들어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 사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주는 상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 점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잘 알아보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SAT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예전에는 페이퍼로 보던 시험을 다 디지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3시간 보던 시험을 2시간 14분 만에 볼 수 있고 시간이 단축이 됐고 세션은 Reading and Writing and Math인데 지금 도표 보시면 조금 막 화살 표시도 있고 이러죠. 모듈이 생겼어요. 모듈 1, 2, 1, 2. 자, 모듈 1에서 지금 모듈 2 보시면 바닥집을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모듈 1에서 내가 시험 성적이 어땠냐에 따라서 모듈 2에서 제공받는 시험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이 친구가 모듈 1을 잘 봤다. 어려운 시험 봤고요. 모듈 2에서 모듈 1에서 좀 못 봤다. 아니면 이지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내가 모듈 2에서 이지 시험 받았어요. 보이세요? 맥스 스코어가 590밖에 안 돼요.
이거 한 섹션당 800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지를 받으면 아무리 그 모듈 2에서 만점을 받아도 600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모듈 2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모듈 1을 풀어야 합니다. 모듈 1은 정확성이 중요하죠. 다음은 잠깐 넘어가면 리딩 앤 라이팅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섹션들을 나눠서 보던 것들이 많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리딩 앤 라이팅도 통합이 되고 문법도 같은 출제가 되는데 이거 학생들 본 시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보다 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리딩 앤 라이팅은 좀 쉬워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옛날에는 하나 주어지면 빨린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지문 하나를 제대로 못 읽으면 날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랬다면 지금은 한 지문당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문도 짧아지고 그냥 이것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해야 되는 단어나 이런 난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해서 약볼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매스를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매스를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아까 모듈 1 말씀드렸죠. 모듈 1에서 특히 정원성 말씀드렸는데 처음 4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든 시험 첫 문제는 쉽습니다. 수학 시험 첫 문제 보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단순계산 문제들이에요. 정말 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틀렸다?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번 이가 없네? 이지 이렇게 갑니다. 앞에서 4문제 틀리는 거랑 뒤에서 4문제 틀리는 거랑 점수 똑같이 맞은 거 아니야? 틀린 거 계속 똑같은데 하시지만 실제로 그거를 문제마다 점수를 다르게 봐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한 문제당 이미 난이도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점수도 다르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모듈 2에 이제 하드 문제를 받았어요. 근데 예전보다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하드기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범위로 계속 따졌다면 옛날에는 프리칼 정도는 커버했었는데 지금도 프리칼 플러스 많이 커버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시대는 같은 느낌의 스타일로 조금씩 빈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려워진 게 아니라 추론 문제, 인퍼런스 문제,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많이 붙는 문제, 응용해야 되는 문제, 수학 문제에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국어 문제야? 하는 정도로의 그 문제가 길이가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 등등 이런 요소들 때문에 수학은 조금 더 옛날보다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 오늘 사실 많은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습득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될 거 하나.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입시를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찾아서 생각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